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보다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딥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정유화학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속속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 유가 상승 그러면서 이제 정유주 화학주는 항상 주도주 가능성으로 예전에 뭐 차하정 장세, 최근에는 뭐 차화전 이렇게 늘 빠지지 않는 섹터입니다. 관련해서 화학 섹터가 정유 섹터가 왜 좋은가? 투자할 만한 기업은 어딘가? 케미칼과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뭐 바이오 관련해서는 여러 아이디어들과 중심들을 잘 잡아주시고 오늘은 이제 케미칼 쪽 얘기인데요. 보면 어게인 2017, 2017년의 그 상황들을 좋은 호황을 재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케미칼 화학 업종들, 에너지 업종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투자 전략을 지금도 관심 있게 봐줘도 됩니까? 네.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고민입니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로 잠깐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제 백신이 된다, 케미칼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백신이 될 거를 각오하고 두 번째 경기 회복이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샀던 분이라면 많은 수익을 얻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이 됩니다.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도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오늘 그다음에 목요일 다음 주부터 실적들이 이제 화학과 이제 이런 정유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되는데 일부 기업들은 2017년 실적을 넘어가는 화학 실적이 나올 거고요. 2017년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해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된 이런 사이클 자체가 2017년도에 최고치였는데 그 사이클을 넘어가는 실적, 좀 약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은 뭐 전 세계가 놀라운 실적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부 또 기업은 그 정도 이제 2017년하고 유지되거나 어떤 기업들은 2017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실적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 호황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떨어지는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체크할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글로벌도 체크를 해봤는데 2017년도 1분기 기준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롤링해서 이제 한 4분기까지 예상을 하면 2021년도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상 실적 대비, 예상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해보면 PR이 10배 이하짜리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고를 종목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중요해요. 1분기 실적을 보면서 4분기까지 예상을 해보고 예상 이제 순이익 대비 10배 이하다. 뭐 8배, 7배, 6배짜리 쪽 속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매수하셔도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유는 아직 뭐 그런 그 빅사이클을 반영해 주가가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만 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다고 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이요. 그럼 실적이 과연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 수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한 개 기업을 예를 들면은 작년에 보면은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한 3,500억에서 4,0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연간 실적을 다 달성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하면 너무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폴리에틸렌, 뭐 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스판덱스도 좋고 합성 고무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실적 자체가 2019년, 20년에 달성했던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가는 1분기 실적, 특히 2020년에 이익 자체를 넘어가는 실적이 지금 이제 1분기에 시현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유 기업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가는 보면 62불대 유가지 않습니까? 62불대 유가는 이렇게 케미칼 기업들한테는 최고의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30불에서 출발한 유가가 62불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제품이 쇼티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 원재료는 좀 낮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스프레드가 급대화가 됐다. 그래서 2017년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정유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로 잠깐 돌아가면 옛날에 140불대 유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62불대 유가니까 정유기업이 이제 여천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지금 울산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산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데 비해서 자산의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아직까지는 마진이 안 나는데. 네, 그거는 엑스모빌도 똑같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정유기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네. 뭐 정유기업들은 이제 전기차라든지 네.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 대체 쪽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의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호황 정도의 실적은 아니고 올라가는 회복되는 실적이고 오히려 이제 62불대 유가를 바탕으로 케미칼 기업들은 2017년 능가는 최고의 실적 이렇게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유 쪽은 뭐 셰일오일 때문에도 고생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있는데 화학 섹터에 워낙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방면으로 이게 사용을 되니까요. 뭐 금호석유도 뭐 MB 라텍스부터 해서 엄청 올랐고 요즘 뭐 효성그룹들 아주 효성화학 케미칼 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그죠? 1분기 실적을 딱 공개했을 경우에 뭐 엄청난, 야, 정말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기업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평가해 주세요. 예. 1분기 실적이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0년도 한 해 실적을 능가하는 1분기 네. 실적이 달성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분기 실적, 뭐 오늘도 발표되고 있고 목요일도 발표되고 네. 있고 다음 주도 발표되지만 1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그게 4분기까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 이제 당기 순이익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틸렌 기준으로 지금 보면 한 1,300불 정도 되는데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제품 가격 같은 경우가 한 30% 이상 다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지금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한 가격들이 보면은 NCG 크래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이런 NCG 크래커들 같은 경우가 실적 자체가 아주 상당히 잘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1분기도 포함해서 20% 이상 영업이익률 자체가 능가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자체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학도 섹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종목이나 섹터 접근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업종이 2017년에 호황기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그렇지만 오른 것도 사실이다.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섹터는 좀 주목할 만한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화학주로 갈 텐데요. 아까 PR 10배 이하인 기업을 주목하자고 그러셨어요. 사실 이제 이 경기 관련 시크릿컬들은 사실 PR을 높게 못 주지 않습니까? 변동이기 때문에. 근데 PR 10배라고 하신 10배 이하 기업을 갖자 10배의 어떤 기준은 어떤 잡으신 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도 때 그때 당시에 보면은 네.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 지수가 몇 배 정도 올라갔냐면 사상 최고이익을 냈습니다. 네. 사상 최고이익을 냈을 때 PR이 13배였습니다. 13배였는데 이제 이런 케미칼이라든지 이렇게 화학이나 정유기업 같은 경우가 5배, 7배 뭐 사실 이 정도밖에 못 보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디스카운트 할인을 받았죠. 맞아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앵커님 보시면 네.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수가 3,200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스피 순익 대비 한 130에서 135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2,0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면은 PR이 보면 18배에서 19배 정도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케미칼이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 대비 할인받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이제 12배, 13배일 때 한 8배 이 정도 받았는데 네. 그럼 한 20에서 25% 정도 할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수 지금처럼 18배, 19배가 코스피에서 거래되고 있을 때 과연 사이클 산업은 몇 배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12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10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안전마진 좀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럼 2021년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얼마의 적정 시가총액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본 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똑같은 기업이 뭐냐면은 라이온델 바젤이라고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 보면 그래서 상장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매출액이 37조입니다. 네. 매출액이 37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순이익률이 한 11%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순이익률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한
37조가 형성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PR이 한 10배에서 12배, 그다음에 우리하고 유사한 기업이 다우케미칼이거든요. 네. 다우케미칼이 한 13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12배에서 13배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유기업 플러스 케미칼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얼마 정도 받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한 매출액 대비 20배 받아서 한 250조 정도 형성되고 있다. 네. PR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라이온델 바젤, 다우케미칼, 엑슨모빌을 예를 들면은 9배에서 10배, 그다음에 다우케미칼 13배, 그다음에 엑슨모빌 20배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케미칼 쪽 기업들이 12배를 받는 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미국과는 다른 구조가 있는 게 우리 예를 들면 뭐 사실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NCG 크래커 예를 들면 에틸레를 만드는 캐파 중에 제일 큰 게 LG화학이지 않습니까? 예. LG화학이 그 지금 시장에서 케미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죠. 2차 전지라고 계속 그렇죠. 생각해서 2차 전지라고 하는 하죠. 거죠. 예. 네, 맞아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이익의 한 75%는 케미칼에서 네,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케미칼 기업 대비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런 거니까. 석유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했던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에너지 쪽 파동남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석유 없이 가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주목하다 보니까 이런 전지 쪽 기업의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순수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케미칼이 우리 흔히도 보면 BBIG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배터리가 제일 먼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25배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해 올해 단기 수익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근데 케미칼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케미칼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 소재라든지 수소차 소재에 관련되지 않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가를 나타낸 LG화학이나 SK 네.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후발조자로 소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SKC도 그렇고. 네. 예. 그 순수하게 화학말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2배 정도는 충분히 줘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전기차 소재라든지 수소차 소재, 친환경 쪽으로 간다면 더 줄 수 있다. 밸류에이션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케미칼 기업들한테는 주목을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전 세계적으로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순수한 석유화학이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뭐 NCG 크래커만 있다 그러면 12배 정도? 그러니까 10배 이하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 2021년 기준으로 10배 이하짜리를 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예를 들면 흔히들 보면은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나 가는데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중시 여기는 게 흔히들 보면 이제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걸 중시 여기는데 미국 기업 대비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 현지에서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는 기업들 나오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디스카운트는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네. 국내 기업들이. 네. 디스카운트도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치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빠른 속도로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은 빠른 속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 5,300억 보는 영업이익을 현지에서는 얼마 버느냐면 3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보고 투자하는 전 세계 외국인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왜 한국이 저렇게 케미칼 기업들의 곽광을 하지? 내가 보는 수치는 그렇게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숫자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외국인 수급도 케미칼 쪽에 이제 더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좀 있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 보면 뭐 큰 기업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국내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추정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학 섹터 가운데 물론 이제 앞으로 벌어들일 소위 이제 12개월 선행포나 이제 2021년에 PR로 봐서 10배 이하에 있는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이 어디 있냐? 어느 섹터가 앞서 이제 NCC 크래커 얘기하셨잖아요. NCC 크래커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그럼 롯데케미칼입니까?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NCC 크래커를 들고 있고요. 그중에 아까 대표님, 그중에 아까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지금 가격 레벨에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그럼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그 웬만한 기업들은 있지 않습니까? NCC 크래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0년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실적을 바닥을 기점으로 이렇게 수익 추정치가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올라왔고 그다음 어느 정도 실적을 잘 내다 보니까 올해 이번에는 좀 이제 주가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반영되지 못한 기업들이 있어요. 못한 예.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한다는 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장세가 보면은 이러려면은 여러 가지 단품목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국민연금도 그때 이해하면 지속적으로 수급 쪽에서도 좀 계속 매도가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돌아섰지만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중소형주 쪽에 많이 커버를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실적 자체가 많이 뻗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실적을 반영하지 못한 대형주 쪽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특히 NCC 크래커 쪽에 제가 볼 때는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글로벌한 시각과 내용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이제 리서치 하시면서 종목을 이제 언급하시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저는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종목이 거기서 기준에 맞느냐를 좀 막 이제 끌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다 말씀하신 범주에 지금 투자해도 될 기준에 대표님 말씀하신 기준에 들어갑니까? NCC 크래커니까 네. 제가 볼 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금호석유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한유화, 금호석유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제 금호석유는 좀 섹터가 다른가요, 그쪽은? 네. 예. 대한유화는 NCC 크래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 좀 8위 등록을 하고 있는 NCC 네. 크래커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NCC 크래커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 네. 작아도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호석유는 말씀하신 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금호석유는 천연고무 사이클하고도 그 유사한 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분석한 게 금호석유를 보려면 면화 가격이라든지 옥수수 가격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천연고무 가격이 천연고무라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밀림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고무의 절반은 합성고무고 고무의 절반은 천연고무인데 천연고무 사이클은 한 7년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고무 사이클은 조금 다른 사이클이 특징이 있는데 요즘에 좀 조금 이제 성수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성그룹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뭐 가장 화학 가운데 강한 게 효성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효성그룹들은 주가 오른 게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나 좀 반영했다고 보세요? 미래 이익을 좀 땡겨 쓴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효성그룹도 전통적으로 62불대 유가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효성그룹이 이제 저도 이제 커버를 하고 했었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참 잘했습니다. 투자를 잘했고 남들은 다 구조조정할 때 오히려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맞닥뜨려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원래 이렇게 수급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공매도라든지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커버보다는 오히려 중형주에 대한 커버가 늘면서 이렇게 이익이 정말 잘 반영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뭐 케미칼 애널리스트, 화학 애널리스트 전성시대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유주 얘기도 좀 해야죠. 지금 이제 화학주는 실적이 워낙 좋은 게 일정 부분들은 어느 기업은 사실은 선반영이 좀 돼 있고 또 이제 안 돼 있는 기업을 오늘 찾자는 얘기로 화학기업 가운데 케미칼 가운데 PR 10배 미만의 기업을 찾으라고 하신 거고요. 그러면 정유는 아직 그런 반영이 좀 덜 됐는데 정유 기업은 대표적으로 메스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정유 기업은 앞으로 오를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네. 앵커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유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엑슨모빌하고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엑슨모빌이 보면은 매출액이 한 250조가 되는데 순이익률이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액 대비 1대1 기준으로 가려면 영업 순이익률이 한 10%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출액 대비 1대1 개념으로 가요. 엑슨모빌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석유 개발이나 정유의 가치를 지금 현재 나오는 순이익보다는 이게 원료 확보가 많이 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좀 밸류에이션을 잘 줘요. 그러니까 라이온델 바젤이나 다우캐비까지 12배, 13배를 준다면은 엑스모빌을 20배를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정유 기업들이 뭐 수소 경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납사를 갖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케미칼로 진출하는 4, 5년 뒤를 그림을 보기 때문에 조금 성장성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줘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PER로 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한 18배 정도 줘도 제가 볼 때는 무난히 없다. 그래서 정유기업도 저는 뭐 3사들 다 좋게 보고 4사들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항상 시장은 지금은 중소형주 단으로 순환매가 돌지만 시장이 사실 제대로 가려면 늘 이제 주도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도주의 가능성들에 늘 언급되는 게 정유와 화학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 딥사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